WWF 챔피언에 올라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헐크 호건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테리 볼레아가 엘라베마에서 슈퍼 디스트로이어로 활동 중이던 당시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다른 지역의 프로모터가 있었다. 멤피스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컨티넨털 레슬링 어소시에이션의 수장 제리 제럿이 바로 그 프로모터였다. 제리 제럿은 당시 볼레아가 지급받고 있던 주급보다 훨씬 높은 수당을 보장하며 그를 자신의 프로모션으로 데려온다. 1978년 CWA 활동 초창기 볼레아는 지역의 한 토크쇼에 출연할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CBS의 TV 시리즈 디 인크레더블 헐크의 주인공 루 페리그노 옆에 자리하게 된다. 바디빌딩 챔피언 출신인 루 페리그노는 196cm의 장신에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스타였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피지컬은 헐크 캐릭터와 잘 어울려 그가 TV 시리즈의 주연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 촬영 현장에서 비친 볼레아의 피지컬은 그 육중한 페리그노를 능가한 모습이었다. 2m가 넘는 키에다 리프팅을 중심으로 한 근력 운동을 지속해서 해왔건 터라 프로 바디빌더였던 페리그노와 비교하더라도 외관상 더 큰 사이즈를 선보였던 볼레아였다. 이는 그날 방송의 호스트뿐만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촬영을 모니터링 중이던 CWA 관계자의 눈에도 동일하게 보였다. 헐크보다 더 큰 볼레아, 진정한 헐크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볼레아는 테리 더 헐크 볼더라는 링 네임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링 위에 헐크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후 WWF와 계약을 체결한 볼레아는 WWF 프로모터 빈스 맥맨 시니어의 제의를 수락하여 링 네임을 호건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징이 된 헐크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디 인크레더블 헐크 호건으로 데뷔했고 다음 경기부터 헐크 호건을 정식 링 네임으로 사용한다. 호건의 인상적인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화 라키3에 캐스팅이 되어 영화 촬영에 돌입했고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전국적 인지도를 형성한 호건이었다. 호건은 WWF의 프로모터가 된 빈스 맥맨 주니어를 만나 더욱 높은 인기를 누린다. 전통적인 프로레슬링 사업에서 탈피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상했던 빈스는 호건의 상품성에 자신의 비전을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호건을 단체의 챔피언으로 올려놓았고 회사의 탑 페이스로서 그를 대중 앞에 내세웠다. 그리고 레슬매니아라는 도박과도 같았던 대형 이벤트를 성공시킴에 따라 미래의 성장 동력 또한 구축한다.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WWF의 급성장과 호건의 대중적인 인기가 더해지자 마블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마블은 WWF와 호건의 연락을 취해 헐크 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3자 미팅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디 인크레더블 헐크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마블은 헐크라는 명칭에 대한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호건이 무단으로 헐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반면 WWF와 호건은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헐크를 그것도 호건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된 해당 명칭 및 그로 인해 파생된 이미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3자는 1984년 7월 9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합의하는데 해당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큰 틀에서 마블이 헐크 호건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WWF가 이 명칭을 사용할 독점권을 마블로부터 획득하는 것이었다. 즉, 헐크 호건이라는 이름은 마블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이며 WWF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센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으로 볼레아는 헐크 호건을 링 네임으로 사용하는 대신 마블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조항이 붙었다. 호건은 경기당 $100를 로얄티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 성사일로부터 향후 20년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조건이었다. 참고로 헐크가 들어간 링 네임은 허용하지만 디 인크레더블 헐크가 들어간 것은 사용을 불가했다. 이 외에도 헐크 호건의 머천다이징에 대한 별도의 로얄티도 지급해야 했다.
예를 들어 헐크 호건의 티셔츠와 피규어, 그리고 VHS와 같은 각종 상품 판매가 발생할 시 해당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마블이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WWF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호건은 연간 약 2,300일가량 이벤트에 등장했고, 이 중 다수 경기에 나섰다. 마블과의 로얄티 계약 체결 이후 호건의 인기는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확장될 만큼 엄청난 팬덤으로 이어졌고, 그와 관련된 상품 판매 또한 급격히 치솟았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 호건은 WWF 떠나 WCW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그러나 여전히 약 10년간의 로얄티 계약이 남아 있었는데, 그로 인해 WCW가 헐크 명칭 사용에 대한 마블의 새로운 독점 라이센서가 된다. 그나마 WCW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호건이 헐크 호건으로 활동한 시간보다 그렇지 않았던 시간이 더욱 길었다는 점이다. NWO 시대를 열며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긴 호건은 헐리우드 헐크 호건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1997년 6월에 들어서 헐크를 제외한 헐리우드 호건이라는 이름으로 줄곧 활약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WCW에서의 마지막 등장이 된 2000년 7월 9일에 배시의 더 비치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호건은 경기 시 부과되는 $100의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고, WCW도 관련 로얄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02년 2월 17일, 과거 업계를 뒤흔들었던 NWO가 빈스의 손에 의해 WWE PPV, 노 웨이 아웃에 등장한다. 이로써 호건은 약 9년 만에 또 한 번의 컴백을 알리게 되었고, 호건과 WWE는 다시 마블과의 로얄티 계약을 이행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7월 10일이 되자 호건의 기나긴 마블과의 계약도 마침내 만료된다. 그날 테리 볼레아는 헐크 호건이라는 이름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획득했으며, 더 이상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헐크 호건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헐크업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호건과 마블 간의 로얄티 스토링은 여기까지다.